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요일이죠. Weekend Review and Week Ahead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 하와이로 떠나서 일본에 가서 사실은 그 일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지 될 얘기가 북한 문제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또 그 한국과 이제는 뭐 중국이 거의 그 입장을 서로 이제 구태여 나누자면은 비슷한 입장을 이제 두 그룹이 갖고 있는 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이번 주일 그 미국 뉴스 리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미국에서 이번 주에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전쟁을 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은 반대를 하고 당연히 그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 국방비는 늘리지만 북한과의 모든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전시 작전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미 미국의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입장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그 국방장관은 그 DMZ를 한국의 국방장관과 함께 갔습니다만 DMZ를 방문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미국의 그 무력적인 힘은 그 보여준다고 전례 없이 그런 그 항공모함 같은 것을 배치시킨다던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 뭐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신문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한국 국민들이 갤럽을 포함해서 지금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갤럽 조사라면은 믿을 수가 없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미국의 갤럽도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내놓습니다. 여론조사 기구가 어차피 어떤 데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원을 한 그곳에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많이 하죠. 같은 질문이라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갤럽은 좀 보수적이다.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국 갤럽 조사라면 더욱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갤럽뿐만이 아니라 또 갤럽과는 반대적인 그런 그 또 평판인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몇 포인트 정도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55%에서 60% 정도는 한국의 핵무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미국 언론이 이제 한국의 여론조사 기구를 발표를 인용을 해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이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미국에서 입장 발표까지는 하지 않죠. 미국 그 정부라던가 언론은 상당히 어떤 때 그 조심스럽기 때문에 딱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해야지 되는 범위까지만 갑니다. 그게 꼭 또 그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언론 뭐 사람들이 양식이 아주 그 풍부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미국은 법적인 시스템으로 무언가가 뭐든지 수립이 되고 만들어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말을 잘못했을 때 조금 더 나가는 말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법적 소송이 돼서 이제 뭔가 뭐 돈을 물어준다던가 여러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말 같은 것을 조심하죠. 그래서 함부로 커멘터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미국에서 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중국이 코스를 바꿨다라고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하고 대신에 한국이 그 코스로 가도록 이제 몇 개월 동안 특히 이제 그 청와대에 그 국가 그 안보국의 그 2차장 같은 경우 남 무슨 표죠? 왜 중간이 생각이 안 나? 남한표
차장 아니든가요? 뭐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드 문제는 그저 배치된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 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또 그 어떠한 그 군사적인 그런 공동체를 확실하게 다짐하지 않으며 그런 뭐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들어서 코스를 바꾼다. 그 코스를 바꾼다는 게 롯데에 대한 경제 압박도 풀고 뭐 중국 정부는 지금도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 비슷한 것이고 중국도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한국도 손해를 봤습니다. 한국이 뭐 올 들어서 75만 달러가 아니고 75만 달러 말이 안 되죠. 75억.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한 뭐 8억 정도? 그 정도 이제 두 나라의 무역 거래가 안 돼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하면서 이 보도의 포커스는 결국은 왜 중국이 이제 코스를 바꿨는가? 당연히 이제 그 공산당 대회를 끝내고 나서 새로운 그 임기를 확고하게 확보를 받았고 시진핑 주석의 경우 그리고 미국은 자꾸만 압박하라고 하는데 중국으로서는 해야지 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고 힘들고 모호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른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그것도 뭐 사드에 관해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좀 그 융통성이 있다. 뭐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flexible 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행정부가 미국 쪽으로 확 가기 전에 이제 같이 중국 쪽으로 특히 이제 북한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일하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을 중국으로서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중국의 입장에 훨씬 다가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도가 미국과 일본 한 그룹 또 중국과 한국 이렇게 한 그룹이 돼서 결국은 미국 언론들은 뉴욕타임스를 포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공격들이 이번에 중국이 코스를 바꿈으로 인해서 참 약하게 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일단 뭐 아시아에서 긴장이 없어지니까 저희도 환영합니다. 이 정도로는 얘기는 했지만 마음은 복잡한 거죠. 지금 백악관이 북한을 더 압박을 해줘야지 되는데 아니 압박을 안 하는 중국과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았네. 이게 이제 지금 좋을 수 있겠어요. 그 미국에서 볼 때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어디까지 다가서느냐. 미국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중국과 조금 더 다가섰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이 이제 그 멀어지면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동맹이 한국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 오바마 시대부터 계속 아시아 쪽에 뭔가 미국이 힘을 뻗쳐왔는데 그러면은 뭐지? 중국으로서는 아시아 쪽으로 점점 더 오게 되겠네. 그러다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일본까지 합쳐져서 군사적으로도 뭐 동맹을 맺는다고 하고 이러면 이제 중국이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게 또 타이밍이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중국 이 공산당 대회를 끝냈어야지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끝내자마자 바로 물론 그 사이에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그 뒤에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울타리를 고치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사드가 다가 아니다. 두 나라 입장에서 잘못하다가는 한국을 미국 쪽에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주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뭐 경제적인 것부터 약간 뭐 케이크팝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좀 풀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역시 연관되는 문제로는 태영호 전 영국 대사관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하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소프트 파워를 써야 된다.
그 아무리 미국이 그 능력이 좋고 정밀하게 계산하고 조심스럽게 북한의 특별한 그 부분을 군사적인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군사력이라든가 시스템을 바라본 자신으로서는 북한 군의 여러 훈련된 것이라든가 등등 해서 결국은 이것은 소프트 파워로 풀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 소프트 파워에 또 중국도 좀 귀담아 들어둬야지 될 것이 탈북자들을 좀 그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북한에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게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설을 증언을 한 거죠. 외교관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의원이 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고 보니까 저는 시스펜 그 미국 그 시스펜 의회 채널을 통해서 쭉 그 이제 그 진술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봤거든요. 본인이 이제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고위 탈북자들은 한국 정부와 어느 정도의 교감이라든가 여러 의견 교환도 있다는 것을 뭐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오래 지켜본 저로서도 당연히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 한국도 굉장히 많이 방문했고 또 특히 영킴이라는 그 여성 보좌관이 에드 로이스를 한 20년 이상 그의 보좌관을 하면서 한국에 많이 그 동행을 했었잖아요. 에드 로이스가 한국에 갈 때마다 한국에서는 또 그를 뭐 거의 무슨 뭐 굉장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드 로이스가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너무너무 강성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관계위원장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태영호 전 그 영국 주재 그 북한 공사를와 아주 또 유연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드 로이스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할까?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행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에드 로이스가 한국을 그렇게 드나들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던 그 정권과 아주 친하게 잘 지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그 에드 로이스 그 외교관계위원회 의장과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요. 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과도 관련되고 아시아 방문과도 관련되는 미국의 이번 주에는 이런 일들이 뉴스로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뭔가가 있었는데요. 뭐였죠? 아, 네. 이런 부분이죠. 로이터 통신이 이제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미국 국무부의 뉴욕 채널을 포함해서 이제 뒤에 그 백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어서 그 백 채널의 역할이 점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이 더 넓혀져 간다. 그래서 이제 핵 테스트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도 조셉 윤 씨 한인이 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저는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이제 통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크리스 머피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주도를 해서 많은 민주당 한 10명 정도 되는 그런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가 아주 급박하게 지금 초를 다투는 그런 위협이 있는 시기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국무장관, 국방장관, 여러 사람들이 그 밖에는 강성도 있습니다만, 공격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그 전쟁이 핵전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를 해서 지금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북한, 미국과 관련된 이번 주 미국의 아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에 아주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이 아니라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것이 아주 그 부정적인 그 시각에서 탑뉴스로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전에 버니 샌더스와 경선을 하기 전 그 1년 전부터 이미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어떤 그 계약을 하고 나중에 그 전국위원회를 돈이 되었건 또 사람이 되었건 모든 것을 다 그 좌지우지했다 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전국위원회라는 것은 민주당의 그 종합 총체적인 그 책임 그 주체로서 모든 뭐 당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선거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그 곳이잖아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만큼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접수했다는 것인데 포커스는 이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후보가 선거 자금을 모으고 민주당에서도 당의 기금을 모으는데 이것을 합쳤어요. 합쳐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돈이 잘 거치지 않고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부자들이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에게 돈을 많이 기부를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 개인이 대통령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700입니다. 부부면은 $5,4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참 싫어했었던 것을 연방 대법원이 결국은 허락하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당에는 무제한으로 돈을 기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기업이 계속 그 당에 기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미국의 그 정책을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그게 통과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스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돈을 모은다면 예를 들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줄 수 있는 돈 $2,700 주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에다 기부를 하세요 하면 돈을 많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은 당의 후보니까 당의 후보를 향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선거 자금을 쓰면서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원래 기본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당으로 기부하세요 해서 당으로 기부 많이 하게 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엄청 돈 썼죠. 그 트럼프에 비해서 후보에 비해서 그리고도 진 것인데 그때에 힐러리 클린턴이 너무나 1년 전부터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고 버니 샌더스라는 무소속이기는 했지만 민주당으로 경선에서 입후보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말하자면 그 폭로한 사람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기 전에는 데나 브러질이라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너무나 가까워서 본인이 CNN의 커멘테이터를 할 때 이제 그 토론할 때 그 질문지 같은 것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 사람이 의장을 하고 나서 지금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비리가 있었다. 내가 그래서 중간에 할 수 없이 버니 샌더스한테 이것을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힐러리 클린턴으로 확정되고 나서는 샌더스의 표도 힐러리 클린턴에게 도움이 되려면 샌더스가 네 힐러리 클린턴을 찍어주십시오 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샌더스는 신사적으로 할 것 다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다 알고 의장을 했던 여성이 지금 책을 써서 이것을 내용을 또 슬쩍 그 폴리티코닷컴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봐라 무슨 러시아 스캔들은 저렇게 더럽게 한 힐러리 클린턴이나 조사를 해야지 그런 조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에 1년 전부터 장악해서 뭐 공보관도 힐러리 클린턴이 싫어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해고할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을 장악한 이것은 부정이다.
특히나 버니 샌더스에게는 굉장한 그 부정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그런 그 지금 상원의원 뭐 차세대 뭐 대선 주자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그랬어 하고 비난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다 알려졌었던 얘기이긴 합니다. 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의장이었었던 사람이 민주당의 의장이었었던 사람이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도 나만 그랬냐? 알고도 존 케리도 그리고 트럼프도 당하고 나중에 같이 모금했잖아. 트럼프도 그랬죠. 트럼프가 훨씬 인기 있으니까 돈을 개인에게는 $2,700밖에 못 받고 하니까 당으로 무제한 기금을 넣도록 해서 특히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그래서 당에서 또 트럼프를 지원하는 캠페인 그 돈을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은 본인이 힐러리 클린턴을 그렇게 또 지지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라면 다 몰라도 저 여성은 하지 않을 거야. 여성 의원은.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과 너무나 달라. 이슈가 같은 당이라는 것 빼고는 했는데도 샌더스를 버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선택을 해서 열심히 옷도 어떤 때는 파란색 같은 것 입고 다녔어요. 저도 조금 민망하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과 정책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지지하라고 옆에 나와서 하니까 좀 웃겼죠. 사실은. 그런데 그랬던 엘리자베스 워렌이 또 이제 와서는 그 부정선거 캠페인이었다. 뭐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과연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트럼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캠페인과 사람들과 내통을 했는가 하는 것에서 처음으로 3명이 기소됐습니다. 전부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특히 폴 매나포트 같은 사람은 트럼프 그 캠페인의 의장이기도 했고 또 수석 전략가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컨설턴트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에 아주 그 부패한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1년에 돈을 뭐 $1,000몇백 달러를 받고 그리고 그 부패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내통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부패와 사람들 막 살해하고 한 러시아로 도망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서 본인이 그 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고 지금은 해고돼서 다시 아주 그 극단적이기도 하고 음모론도 많이 전하는 브레이트바트라는 곳으로 그 돌아간 그 수석 전략가 그 이전에 수석 전략가가 폴 매나포트였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한 음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돈 세탁, 해외에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미국에서 뭐 옷을 $150만 남자요 사입고 뭐 카펫을 뭐 거의 $100만 사고 하는 그래서 12개 혐의로 지금 기소됐고 여권도 3개나 됐대요. 저도 쓰고 있는 드랍박스 같은 것의 패스워드는 본드 007, 007 본드 007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부의장이었고 또 그 사업도 같이 했던 리 게이츠도 두 사람 기소돼서 이제 두 사람 이제 가택연금이에요. 뭐 보석금 뭐 $1,000만, $500만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조지 파파노폴러스라는 외교 자문을 했었던 젊은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뭐 다 자원봉사했지 하고 거리 두고 나 잘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고 뭐 그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죠. 폴 매나포트와는 퍼스트 네임 부르는 사이였고 그리고 이 젊은 뭐 31살인가요? 외교자문관은 제프 세션스 이제 그 법무장관이요.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중요한 안보 회의할 때도 지금 이 사람이 그 앉아 있었는데 외교자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젊은 외교자문이 너무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나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모르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그 트럼프 주변에서는 뭐 나이도 젊은데 커피 나르는 커피보이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조지 그 파파노폴로스가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러시아 그 관계자들을 만난 것을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하기 전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캠페인에서 일할 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 관계자를 만나려는 뜻도 있었대요. 그런데 본인은 만나지 않고 지금 기소된 폴 매나포르트나 사위나 또 아들이나 계속 만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은 다 러시아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사람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소는 됐는데 뭐 외국 그 로비법, 로비 위반법 등등해서 기억이 됐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그 아무도 그 모르는 그 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폴 매나포르트에 대해서는 또 한 사람, 존 포데스타라고 힐러리 클린턴의 그 캠페인 그 담당했던 의장 있죠. 그 의장의 형도 지금 로비 회사의 대표인데, 그 형의 로비 회사가 지금 공화당 의장을 하다 기소된 폴 매나포르트와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일을 한 그런 일에 또 연루가 돼서 이 사람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정치인의 그 어떤 그 줄을 댈 수 있고 힘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그 아주 그 그레이한 그런 에리어에서 돈을 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일단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과반수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이 스캔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반수 정도는, 과반수 조금 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A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 58%,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범죄자다 하는 사람이 49%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그 경제에서 아주 그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경제가 지금 계속 좋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더 좋아졌고, 특히 증권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이미 이제 경제가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입니다. 아마 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정상대로 그 예상을 해본다면 한동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그 내내. 그래서 일자리 굉장히 좋고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임금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니 경제 수치는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좋아지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제롬 파웰이라는 현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를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으로 인준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를 안전하게 하고 공화당이긴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했고, 그 전에 공화당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 때는 또 재무부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자넷 옐른이 해나가는 그대로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자율을 변경을 하더라도 한국하고도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아주 급하게 변경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해왔던 일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자율 같은 것을 급하게 인상을 하면은 위험이 있죠.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너무 올라가면 또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뭐 거품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예상이요. 주식시장의 열기는 이자율이 이제 조금 급하게 상승되면은 식혀지기는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또 그 타겟했던 것보다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경제가 또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자율이라는 것은 참 급한 인상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또 너무 슬로우하게 해도 재산 가치에 어떤 그 좀 좋지 않은 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미국의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부자 위한 것 아니야 하더라도
초당적인 기구에서 조사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리저리 10억 달러 이상 이득을 본다고도 하고 4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 부자에게 이득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중간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라고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래서 어정쩡하게 썼잖아요. 반 정도는 맞는 것 같고 기업의 그 기업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요. 그런데 일반에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1000달러 조금 넘게 1100 몇십 달러든가요?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일반 뭐 예를 들어 뭐 수입이 그 평균 정도 되고 가족 수가 4명 정도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맨 탑 버는 사람의 세금을 39.6%에서 더 올리지도 더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부자에게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39.6%지만 지금은요. 이제 부부건 싱글이건 47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의 세금이 소득세가 39.6%인데 이것을 100만 달러로 늘렸거든요. 개인은 50만 달러지만 부부인 경우는 100만 달러로 늘렸으니까 이게 이득을 준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맨 밑에 그 세금을 내는 측이 10%와 지금은 이제 7단계가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합쳐져서 4개로 만들었는데 15%와 10% 내던 사람을 12%로 했기 때문에 15% 내는 사람은 3%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만 10% 내던 사람은 2%가 오히려 세금이 올라간다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중간층이나 중간층 아래를 돕는 세금이라고는 일반 전문가들은 보지 않습니다. 공화당의 특히 그 치우친 전문가가 아니라면은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 그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 범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범인도 총에 맞아서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범인은 대학 교육까지 받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추첨해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 비슷하게 이민자가 많지 않은 곳에 추첨을 해서 오게 하거든요. 그런 그 추첨을 해서 이 사람이 미국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2010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그랬던 그 젊은이가 22살에서 29살이 되는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온건한 이슬람교 신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극단적이 돼서요. 이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는 아이시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알카이다는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와서 직업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는데 안 되고 결혼했고 아이 3명이고 그러다 어느 날 아이시스를 알게 됐고 관련 자료를 4,000개나 갖고 있고 90개나 아이시스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결국은 그 동영상이라던가 그 북에서 시키는 대로 뉴욕에서 뭐 자전거 길에서 트럭을 렌트를 해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그렇게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럽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타나모에 가둬라. 이것은 그 적의 전투 요원만 가는 곳인데 그런데 지금 또 아이시스가 우리의 뭐 요원이다라고 요원 비슷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을 때는 참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러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더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관타나모에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강하게 해서 사형을 해야지 돼 하니까 또 아니 이런 경우는 미국의 행정부가 이게 그 기소를 하게 되는 건데 한인 그 검사잖아요. 준순 현 검사인가요? 이 검사가 다 이제 이것을 주도를 해나가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배심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그 용의자의 변호사가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얼마나 변론하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고 이참에 대통령은 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영주권이라든가 추첨 영주권이라든가 이민법을 강화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여기서도 또 하나 거짓말했어요. 이 추첨 영주권 민주당 때문인데 척슈머인데 사실은 척슈머 민주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는요. 이 추첨 영주권을 없애보려고 발의까지 했다가 그게 통과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 다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테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방송 끝나고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보 버그달이라는 그 육군 병장, 지금은 이제 계급이 내려졌습니다만 어제 최종적인 판결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하고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군인 한 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LA 다저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월드 시리즈 이 문제인데, 식은 죽 먹기로 그 휴스턴 그 애스트로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된 건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식은 죽 먹기다 할 때 그 케이크 웍이라고 말하거든요. 케이크, 죽보다는 케이크 해서 케이크 웍이라고 하는데, 그 에스트로스의 외야수 그 카를로스 벨트란이 한 얘기예요. 정말 힘들게 1차전, 2차전 이렇게 가다가 죄송합니다. 끊고 싶지 않아서 기침했어요. 결국은 7번째가 위너 테이크 올 해서 정말로 LA 다저스로서는 끔찍한 시작이었고, 그리고 뭐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너무 많이 지다가 이렇게 이긴 것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LA 다저스의 감독이 뭐 어쨌다고 하고 또 LA 다저스의 선수 그 다르비쉬 유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결국은 뭐 총체적인 실력이라고 그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그 왜 그렇게 그 다르비쉬 유가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율리 구리엘이 이 사람 보러, 이 선수 보러 뭐 눈 찢어졌다, 뭐 치니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자기네 그 살던 나라에선 그렇게 뭐 동양인을 한꺼번에 부른다고 하면서 비하하는 그 모습과 말을 한 것,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벌칙을 받았고, 그런데 저는 그 다저스 선수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딱 그 율리 구리엘이 들어서면서 그 헬멧을 딱 그 유 선수에게 벗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벗어서 나 다시 한번 사과할게 할 때 이게 그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류가 마음을 흔들려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끔찍한 그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다저스가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이 마음이 아주 강해야 돼요. 네, 이렇게 위클리 그 리뷰를 말씀을 드리고요. 위크 어헤드, 이번 주에 그 위크 어헤드는 뭐 당연히 그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무역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무역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내일도 그 방송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이 해외에 지금 뭐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아버지 대통령 이후에 가장 그 오래 미국을 비우는 것인데, 미국을 비우는 동안에 대통령이 트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이렇게 오래 여러 가지 이슈로 여러 나라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 공직 경험이 없고 하니까 실수를 하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그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한 뉴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러시아 게이트로
기소됐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난 폴 매나포르트와 그 릭 게이트, 로버트 게이트 이 두 사람의 청문회가 다음 주 미국 날짜로 목요일이거든요. 적어도 뭐 재판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일단 그 세 사람이 기소가 됐는데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세 번째 그 젊은이가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조사에 조금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30살의 그 조지 그 파파노폴로스가. 그래서 협조하면 끝딜이 될 것이고 협조하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처드 닉슨 때와 지금은 다르거든요. 리처드 닉슨은 워러게이트 있었을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그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한 가지 특별검사를 해고하고 나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부 안에서도 법무부 안에서도 특별검사 해고를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케이스가 되면은 이제 탄핵 뭐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탄핵시켜야 돼 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로버트 멀러를 그냥 해고해야지 된다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뻐서 그냥 두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두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본인도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해서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장관인데도. 그런데 제프 세션스도 그 이제 트럼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어떤 때는 만나지 말아라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 주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역시 뭐 그 하원에서 뭐 세금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분석을 할 테고요. 400페이지 중에서 일부만 봤으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이 그 세금 개혁안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개혁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 사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사위가 또 도중에 오잖아요. 대통령 그 수행을 하다가 오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대통령과 사위에 관한 이런 문제들도 어떤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대통령만 아시아에 있고 사위와 이방카 대통령이 그렇게 예뻐하는 딸, 믿는다는 딸은 미국에 있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도 위크 어헤드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지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아니면 뭐